실제로 들었던 것처럼 막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없는 건 없니까. 밑에 것도 볼게. 자 일단 그 얘를 치환을 뭘로 봐줘야 되는데 치환의 그 조건은 딱 이래. 일단 첫 번째 거듭 제곱을 달고 있는 녀석 또는 아니면 거듭 제곱했을 때 편한 주위수. 맞지? 물론 얘를 10을 거듭 제곱을 통해서 다 표현 가능하지만 쌤은 100을 x로 할게. 그럼 얘는 100x 더하기 1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빼기 x 마이너스 1을 뺀다 아니겠나? 자 봐봐. 이거 2개짜리 3개짜리지? 제곱에 곱에 부 반대 제곱이네. 3승 조건이었던 거 기억나? 쌤이 너한테 어떤 걸 그때 해줬냐면 이렇게 만약에 2개짜리 3개짜리를 곱하잖아. 그러면 2개짜리가 이 놈의 제곱에 곱에 부 반대의 제곱이면 3승 하면 됐다라고 했었어. 알았니? 네. 그러면 이걸 먼저 계산하면 x 3승 빼기 x 더하기 2거든. 만 빼기 100 더하기 2니까 만 빼기 100부터 하면 99990의 끝이 2가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 이걸 다 전개를 해버렸네. 전개를 했으면 A 3승 더하기 1 나왔고 여기까지 잘했네. 아 근데 봐봐, 얘가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를 안 했네. 그 다음에 대입해서 식만 구하면 됐겠네. 그 다음에 이거 곱셈을 시키면 못하고 이거 다 전개했잖아. 뭐 그런 노력은 인정은 하겠지만 효율적이 못하다. 필기합시다. 뭐야. 학원 다닌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학원 방학부터 달달하게. 학원 방학 가까이 있는 학원만 골라다니는 거야. 그러면요, 학원 소식 문자가 와가지고. 위에도 그 39951이라고 고치고 반응 동그라미 할까? 잘하네. 자 일단은 합차가 생각나는 건 알겠어? 왜냐면 이게 이런 제곱 되어 있는 탕 2개짜리 연속해서 곱한 거 쌤 딱 말할게. 합차만 있으면 되거든. 그럼 합차가 되려면 200이 있으면 참 좋겠지. 맞지? 네. 그러면 얘가 일단 얘가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지.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 2의 몇 승? 4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2의 8승 마이너스 1이지. 네. 근데 2 빼기 결국에는 1이지. 네. 1을 곱하면 1을 나눠야 되는데 그건 아무 의미 없지. 그럼 얘가 답이 되고 혹시 2의 10승까지 외워져 있니? 일단은 그 너가 이건 할 줄 알아야 돼.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이 패턴을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쌤이 딱 알려줄게. 요 놈이 2의 5승이 가운데 놈이 30이고요. 끝이 1024야. 그럼 2의 8승이잖아? 거꾸로 두 번 거슬러 올라가면 256인 거야. 그러면 255가 되는 거야. 일단은 이렇게 먼저. 만약 2의 7승으로 물어봐. 그러면 32에서 두 번 64, 128. 2의 4승으로 물어봐. 32에서 한 번 더 앞으로 가면 16. 2의 6승이면 30에서 한 칸인 64.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30이랑 1024는 기억하기. 글씨가 참 수학하기 괜찮은 글씨다. 근데 이거 너 그림 잘못 그리지? 그냥 잘 그려요. 그러지 마, 하지 마. 이 꼴만 봐도 그냥. 아니야. 헷갈려서 그래요. 파란 동그라미 하고. 이거 말고 그리고 우리 학원은 틀린 거를 고쳐주면 파란 동그라미야. 네. 알았지? 세모 말고.
자, 그러면 이제 조립제법 그럼 오히려 좋겠네. 오늘 아침에 했으니까 기억 생생할 거 아니야. 맞지? 네. 자, 조립제법은 근으로 하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오는 콜라보잖아. 근데 조립제법에 약점이 있어. 조립제법에 약점과 한계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어. 자, 조립제법의 확장인데 그 이전에 이 조립제법이 적혀 있는 여기 위에다가 적어볼게. 조립제법의 약점이자 한계야. 일단 첫 번째 1번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어. 이 상황은 충분히 우리가 인지하고 아는 상황이지? 네. 맞지? 자, 두 번째 약점이 뭐냐면 무조건 x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간주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적고 나서 알려줄게. 알았지? 그냥 쌤이 간단하게 보여줄게. 자, 위에 별 옆에 별표 표시하고 그러면 이제 22쪽으로 넘어갈게. 자, 22쪽으로 넘어가면 자, 잘 봐. 만약에 나한테 이걸 요구하잖아. 네. 그럼 우리 뭘로 하겠어? 얘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로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오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럼 넌 이렇게 하겠지. 몫은 2x 제곱 마이너스 4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인 거야. 근데 답이 아니란 거야. 놀랍게도 너가 구한 식은 이 식도 마이너스 2분의 1 근으로 갔잖아. 맞지? 너가 구한 건 이거라는 거야. 어떤 한계가 있는지 알겠나? 너가 2x 더하기 1로 나누는 것을 원해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했잖아. 맞지? 일단 이 상황 첫 번째는 이해됐어? 그 상황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봐봐.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눴어도 너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했겠지. 2x 더하기 1로 나눴어도 너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했을 거고 얘로 했어도 마이너스 2분의 1로 했을 거고 심지어 4x 더하기 2로 했어도 마이너스 2분의 1로 했었을 거 아니야. 이놈으로 고정된다. 알았니? 너가 막 8x 막 더하기 4라고 해도 x의 개수가 1인 놈인 결론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전혀 쓸모없냐? 그게 아니야. 잘 봐. 내가 원하는 건 이놈이지. 자, 지금 보면 이 결론이 항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알겠어? 이거 항 하나 마이너스 3 하나 두 개의 결론이지. 이 첫 번째 항에만 두 배라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 그럼 두 배라는 변화를 잠재우면 되는 거 알겠나? 곱하기의 대항만은 뭐야? 나누기지. 나누기를 얘가 받는 거야. 봐봐. 너가 멀쩡한 수가 있어. 결론만 같으면 돼. 너가 700을 곱했어. 700을 나누면 되잖아. 너가 1000을 곱했어. 1000만 나누면 아무 일도 없던 일이 되지 않겠나? 마찬가지야. 이건 하나의 항이야. 이렇게 너가 막 A, B, C, D, F, G도 이거 항이 하나입니다. 알았지? 이 첫 번째 항의 두 배라는데 자, 내가 구한 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조립제법의 한계 때문에 너가 구한 식은 일단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놈이 두 배가 되는 걸 원하잖아. 근데 얘가 두 배가 됐어. 그러면 다른 결과잖아. 그럼 두 배를 잠재워야 되겠지. 2분의 1배를 얘가 먹는 거야. 왜 두 배 아니에요? 왜냐면 잘 봐. 나는 똑같은 식이어야 돼. 똑같은 식이어야 돼. 변화를 거부해야 돼.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는 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놈만 두 배가 돼야 돼. 근데 이놈만 두 배가 되면서 전체 식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야 돼. 맞나 이가? 그럼 얘는 두 배가 되고 얘는 어차피 똑같은 식이야. 똑같은 항이야. 똑같은 항이야. 내가 여기 앞에 두 배하고 다시 뒤에 2분의 1을 곱하면 아무 변화 없는 거지. 그 원리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너가 그냥 딱 정하면 돼. 자, 그럼 일단 요건 x제곱 마이너스 2, 3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다를 적어둡시다. 네. 하면 돼. 요 동그라미 표시 이런 건 다 신경 쓰지 말고 일단 x제곱 마이너스 2, 3, x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만 적어놓읍시다. 동그라미 하고. 자, 그러면 잘 봐. 일단은 너가 이걸 하더라도 3, 2, 마이너스. 근데 만약에 요 놈이 이런 게 없어. 그러면 0이라고 적어야 돼. 알았지? 자, 그럼 뭘로 일단 조립제법 할까? 3분의 1. 자, 그냥 내려오면 3. 곱해서 올라가면 1, 3, 1,
0, 0, 1이 되지 않겠나? 네. 근데 내가 구한 건 이거라는 거. 맞지? 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3x-7이지? 3배 줬지? 얘는 3을 뭐 해준다? 나눠주고 얘는 요쪽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요 놈과 아무 상관없지. 그럼 내가 원하는 몫은 x제곱 더하기 x고 나머지는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알겠니? 그러면 자 이게 이 설명이 이해가 돼. 만약에 너한테 x 더하기 a분의 b로 나눴을 때를 원하잖아. 근데 자 그러면 우리는 확장돼서 이것도 알 수 있어. 만약에 나누는 식이 2배가 되잖아. 몫은 2분의 1배가 되고 나머지는 아무 변화 없어. 알았니? 오케이? 근데 만약에 나누는 식이 x배가 되고 2x배가 되고 차수가 바뀌잖아? 그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나누는 셈이라서 다른 문제야. 알았어? 오케이? 142번 하고 이거는 풀어오면 됩니다. 알았지? 네. 요거는 기록하고 네, 이거 할 때 부호 바꿔서예요. 왜냐면 이게 능령되게 하는 값이니까. 너 그럼 앞에도 잘 했던데? 잘 봐. 너의 기록을 한번 봐봐. 그러니까 근데 조립제법은 그 개념보다는 그냥 이거는 쌤이 좀 슬프지만 그냥 외우세요. 쌤이 이렇게 말하는 게 뭐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 제법 될 거야. 대부분은 원리나 이런 걸 다 설명해 줄 건데 조립제법은 그냥 그렇다. 알았지? 네. 이걸 인수분해도 그냥 외워야 돼요. 인수분해도 그 패턴이 있는데 근데 그 패턴을 외우고 그 사이사이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할 줄 아는 곱셈공식의 반대로인 거지. 맞지? 저는 지금 못 풀어요. 말? 인수분해는. 인수분해는 못 푸냐고? 네, 그러니까 그 인수분해가 그 외워야 되는 그 값이 되는 과정을 1 마일 뭐 이런 거 말고 조립제법 말고 너가 말한 거 곱셈공식 그게 가는 게 제대로 안 되면 못 하냐? 자, 인수분해는 크게 두 문제가 있어. 곱셈공식으로 비롯된 놈들, 그 다음에 세 종류가 있거든. 곱셈공식으로 결론 난 놈들을 인수분해한 것과 곱셈공식이 아닌 거 일단 문제 이것부터 확인해줘야 돼. 항의 개수를 통해서 확인해주고, 맞지? 그 다음에 뭐야? 두 번째는 여러 문자가 섞여 있으면 낮은 차수로 내림 차수나고 그 각각 인수분해하고 크로스 인수분해 아니면 조립제법. 그 다음에 한 문자에 대한 고차식이면 무조건 조립제법. 맞지? 이 패턴은 알고 있어야지. 공략법은 알아야지. 근데 그 사이에 파고 들어가는 건 그동안 배운 것들. 말해봐. 인수분해는 아직 여기가 안 나왔을 텐데. 이게 이거는 곱셈공식 변형인 느낌이야. 곱셈공식 변형은 잡아봐. 이게 A3승 더하기 B3승이 골치 아픈 놈이거든. 네. 자, 일단은 그 합과 곱을 알면 제곱 n승 더하기 n승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나? 잘 봐. 너한테 만약에 요거의 값을 원해. 근데 들고 있는 게 이게 어떤 관점의 어떤 상황에서 나타났냐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 얘는 인수분해적인 접근도 돼. 일단 뭐야? 일단은 세제곱 보이지? A 세제곱 B 세제곱이니까 적고 제곱에 곱의 반대 제곱을 적으면 되지. 이러면 인수분해 끝이야. 근데 만약에 너한테 주어진 상황이 얘 값을 구하고 힌트가 합과 곱이 나와 있어. 그럼 일단 2를 저질러. 그리고 저 A 3승 플러스 B 3승이 응. A 플러스 B하고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마이너스 AB. 왜냐면 쌤이 항상 곱의 반대라고 했잖아. 이걸 풀 수 있어요. 뭘 풀 수 있? 전개를 다시 할 수 있냐고? 이걸 이렇게 이게 이거 전개하면 이거 다 나와 이렇게. 너가 실제로 다 전개하면 이 식이 나와. 그러니까 그 결론부터 외우고 들어가. 곱셈 공식은 쌤이 이렇게 말해. 만약에 너가 이걸 푸는 방법과 공식을 모른 채로 들어가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특히 이놈. 근데 얘는 뭐 그 직육면체의 모서리 길이, 대각선, 건널비랑 관련된 놈이었고 얘는 부피랑 관련된 놈이었지. 이 놈 자체가 그냥 걸어다니는 직육면체라고도 했었죠. 맞지? 응. 일단은 그 곱셈 공식은 다음과 같이 전개하면 그렇게 나와. 일단 쌤이 너한테 알려줬던 이놈이랑 1, 2, 3 공식 말고는 사실상 매 순간 전개를 할 줄 알라고 했잖아. 맞지? 일단 곱셈 공식 당연히 인수분해가 쉽냐 전개가 쉽냐라고 하면 당연히 전개가 쉬워. 왜냐면 전개는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 근데 인수분해는 방법을 모르면 못해. 맞지? 너한테 모든 걸 다 외워놓은 건 아니야. 근데 인수분해라는 목적이 있으면 그 단계
절차는 밟아야지. 맞나 아이가? 그 절차가 일단 곱셈 공식으로 길들여진 놈인지 확인하고, 아니면 맞다면 바로 역순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야, 여러 문자가 섞여 있어. 그럼 한 문자에 대한 낮은 차수로 내림 차순하고, 공통인수 각각 개수 인수분해하고, 공통인수 뽑을 수 있으면 뽑고, 안 뽑히면 바로 뭐야, 크로스 인수분해 혹은 조립제법. 그냥 간단해. 남는 식이 2차식이면 크로스 인수분해일 거고, 3차 이상의 식이면 그 뭐야, 조립제법일 거야. 그 다음에 한 문자에 대한 식이면 조립제법이고, 그게 오늘 우리가 숙제로 나오고 풀이를 할 내용이에요. 알았지? 네. 일단은 뭐 이런 것들 풀면 되고, 이것도 이제 풀으면 돼. 이것도 뭐 얘기가 없어. 자, 그럼 26쪽. 요거는 그냥 앞에 했던 것들 복습이야. 알았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쌤이랑 항등식이란 걸 할 건데, 오늘 나머지 정리 전까지 할 거야. 우리 그냥 짧게 하고 한다고 했잖아. 네. 맞지? 자, 항등식이라고 하면은 뭐야, 항상 성립하는 등식 아니야? 네. 근데 어떤 문자에 대해서 어떤 문자, 그러니까 적혀 있는 모든 문자, 예를 들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이 있어. 맞지? 네. 근데 그 한 문자를 정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x에 대한 항등식인지 b에 대한 a에 대한 y에 대한 c에 대한 항등식인지를 정해야 되는 거.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했을 때의 양변의 그 개수가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 얘가 x에 대한 뭐야, 항등식이라고 하잖아. 그럼 일단 요 식이 ax 더하기 얘가 그냥 상수하는 거야. 그럼 a는 항상 0이어야 되고 얘도 항상 0이어야 돼. 왜냐면 우변에 0x 더하기 0이거든. 맞지?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에 대한이란 거. 항등식이야. 항등식인 거 아닌 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항등식에 대한 성질은 뭐냐면 일단 뭐다?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는데, 그 같다라는 기준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한 문자에 대한 정리를 했을 때 그놈들의 개수가 같아요. 뭐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 자 봐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야. 네. 좌변은 1, 2, 3 잘 나와 있어. 근데 이게 지금 x에 대한 내림차순이 제대로 안 돼 있지. 네. 그럼 이걸 막 닥친 대로 1, 2, 3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200번 같은 경우에는 쌤이 보여주면, 자 일단 개수 정리부터 해야 되거든. 일단 x에 대한 2차식인 건 알겠나? 네. 그러면 나는 돗자리를 깔라라고 표현 한번 해볼게. 네. 그러면 너가 실시간으로 전개를 하면서 2차항의 개수라면 첫 번째 텐트로, 1차항의 개수는 두 번째 텐트로, x의 기준으로 상수항이면 세 번째 텐트로 분류 작업을 하는 거야. ax 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ax니까 마이너스 a가 두 번째로, bx니까 두 번째로, c가 세 번째로. 맞지? 근데 얘가 1이고 2이고 3. 뭔 말인지 이해됐어? 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등식의 여러 가지 표현법. 근데 이 항등식을 단순하게 주는 게 아니라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는 이거는 알아봐야지. 근데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임의의 실수 x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우리 반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 야, 우리 반에 있는 애들은 그냥 임의로 아무 한 놈만 골라도 이건 한다, 쉽게 말해서 다 한다라는 거지. 맞지? 야, 어떤 놈 나와도 된다, 다 된다라는 거지. 이 또한 항등식의 표현이다. 맞지? 네. 우리가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문자에 대한 그 주인공 선정을 하는 그 시그널이 있어. x에 대한 방정식, x에 대한 항등식. 근데 인수분해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낮은 차수, 인수분해가 약간 도련변이 같은 거예요. 웬만하면 차수 높은 애 혹은 지정을 해줍니다. 그 지정하는 표현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알았지? 네. 그럼 이것도 어떤 실수 x니까 a는 1-b랑 같아야 되고, 2는 -b여야 되고, c는 -3이어야 되니까 a, b 나오고 c도 나온다. 오케이? 네.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항등식이야.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모든 식이 다 항등식이야. 왜? 너 그냥 뭐 전개해서 만들었지? 전개되어 있는 놈 묶었지? 근데 결국은 똑같은 식 아니야? 항등식이야. 지금까지 너가 했던 모든 게. 자, 그러면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면 뭐 2x 더하기는 2x 더하기 뭐 이딴 문제 주겠어? 아니겠지. x에 대한 식인데 x가 아닌 문자가 들어가겠지.
그러면 이제 문자인데 정해져 있지 않는다. 근데 x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개수라고 뭐라고 했지. 그런 애들을 미정계수라고 하고 걔들을 값을 알아내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해. 알았지? 미정계수법에는 일단 첫 번째 쌤이 말하는 돗자리 깐 다음에 하나하나 비교하는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개수 비교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야. 알았지? 그러면 그 개수 비교법을 이용해서 27쪽까지. 오늘은 숙제 제법 될 거야. 왜냐면 요 사이로 풀어야 되니까. 22부터 27까지 많습니다. 알았지? 오늘 시간 투자 좀 해라. 그러면 오늘 쌤 수업은 여기서 끝. 알았지? 시간 투자 좀 해라. 알겠다.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